예, 안녕하세요. 소방시설 전기 회로 2024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69페이지에서 86페이지의 내용을 자탐 설계에 대해서 연속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R량 수신기의 중계기 결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메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비상경보 설비는 입출력에서 누름 스위치가 입력이죠. 인, 경종은 아웃이고, 설비는 발신기 누름 스위치와 감지기가 인에 입력되죠. 그리고 경종은 출력에 연결이 됩니다. 이걸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이외의 모든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어서 수신기에 전달되어야 되는 부품은 인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수신기가 현장의 부품을 작동, 통제, 제어, 컨트롤하는 부품은 아웃에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벨을 울려야 되죠. 수신기에서 신호를 보내서 벨을 울려야 되니까 아웃에 연결합니다. 감지기의 작동이나 발신기 누름 스위치의 작동은 현장에서의 작동은 수신기에 전달돼야 되죠. 그래서 인, 입력, 감시에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인아웃은 금방 구분이 가능하겠죠. 누름 스위치는 여기서 P형 수신기는 감지기나 발신기 누름 스위치가 같은 회로로 해서 수신기에 전달된다 했죠. 그런데 이 지금 R형은 구티어 하나의 선으로 연결할 필요 없이 누름 스위치가 작동되었다, 감지기가 작동되었다. 각각의 신호가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기에 전달되면 되겠죠. 그러면 감지기의 그 작동은 1번에 연결되고, 감지기의 마이너스 선은 1, 2번의 공통단자의 마이너스 연결합니다. 그리고 발신기 누름 버튼은 2번에 연결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누름 버튼의 마이너스는 1, 2번의 공통의 마이너스 연결합니다. 그리고 경종은 출력인 1번에 연결하고, 경종의 마이너스는 1, 2번의 공통인 마이너스 연결합니다. 그리고 시각경보기는 3번에 연결하고 3, 4번의 공통인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경종 벨을 1번에 연결했죠. 시각경보기 이렇게 2번에 연결해도 됩니다. 그냥 이제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3번에 연결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각경보기가 이렇게 2번에 연결했다면 이 마이너스 선도 1, 2번의 마이너스 여기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유 단자가 있으니까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띄워서 2번을 비워놓고 4번을 비워놓고 이렇게 그렸을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중계기를 통하지 않는, 중계기를 거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신호 전달이 중계기를 통해서 신호 전송선을 통해서 수신기로 전달돼야 할 내용이 없는 위치 표시등이나 응답선은 P형 수신기와 같이 발신기 단자대와 연결해서 수신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응답 표시등은 수신기에서 전원만 공급되면 불이 오죠. 그리고 응답선도 전원만 연결이 되어가지고 발신기 누름 버튼을 누르면 회로 구성이 되어서 응답 LED에 등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중계기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부품이니까 중계기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강의 응답 램프 표시등은 중계기를 통해 신호 전달할 내용이 없는 부품이므로 P형식은 발신기에서 수신기로 직접 연결을 합니다.
구별하는 방법도 아까 설명드렸죠.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R형도 분산형과 집합형이 있습니다. 분산형은 모든 시설에 중계기를 설치해서 신호전송선으로 보내는 거고, 대부분의 설비가 분산형을 설치하죠. 초창기에는 중계기의 가격이 비싸다든지 해가지고 자, 이것처럼, 이 제품처럼, 이 계통들처럼 여기까지는 P형처럼 연결하고, 여기서 다시 전달되는 내용은 중계기를 통해서 R형을 연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P형처럼 연결해서 이 내용들이 중계기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우리가 R형을 개발할 때 초창기에 개발한 제품이 집합형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체가 분산형으로 다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비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이 R형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발신기마다 이 옥내 소화전 함에 여기에 중계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자, 요 선들은 신호전송선을 통해서 수신기로 전달되는 거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선들은 중계기를 통하지 않는 선들이죠. 발신기, 수신기. 이건 이제 중계기와 중계기, 수신기로 전달되죠. 그럼 이건 이제 중계기를 통하지 않는 선들이니까 응답하고 표시등이죠. 그리고 공통. 이 세 선은 이렇게 B는 이 세 선입니다. 여기 세 선이 P형처럼 연결돼서 수신기에 전달되고, 그리고 중계기 여기서의 이 A선은 시동선 두선, 중계기 전원선 두선이죠. 그러니까 네 선이 수신기와 연결이 돼서 중계기를 결선을 합니다. 그걸 이제 상세히 그림이죠. 중계기를 통하지 않는 것은 응답선, 표시등, 공통선. 그리고 중계기를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 선들은 이게 표현되어 있죠. 저는 파워 인, 파워 아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인, 아웃, 정보의 전달인, 이게 신호전송선이고, 빨간선은 파워죠. 전원선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전송선은 여기서 이제 옥내 소화전이 함이 이제 같이 설치되니까 인은 감지기선, 발신기 누른 버튼선이 인에 연결되고, 아웃선 벨에 연결되고, 옥내 소화전 펌프 확인 표시등이 붙어 있죠. 이제 펌프가 기동되면은 등이 켜지는, 옥내 소화전이 함께 있으니까 옥내 소화전 확인 표시등이 이게 이제 아웃에 연결됩니다. 이것도 수신기에서 신호를 보내서 펌프 확인 표시등이 점등되는 거죠. 그리고 신호전송선은 이런 케이블이나 이런 케이블을 쓰고, 또 다른 케이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호전송선 이외의 선들은 HF-IX를 모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건 구역별로 이제 P형, 여기 P형처럼 결선을 해서 여기까지도, 여기서부터는 이 3방어구역이 중계기와의 결선 내용이죠. 그러면 A는 이렇습니다. 6선에다가 옥내 소전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이 추가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2선 8선입니다. 요 6시간에 설명드렸죠. 여기 추가돼서 8선.
B에서는 헤로선이 추가되죠. 헤로선이 한 순위 추가돼서 9선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열선이 되는 거죠. 열선이 되지만은 중계기의 결선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계기의 결선이니까 6층에 벨 플러스 마이너스, 5층에 벨 플러스 마이너스, 4층에 벨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중계기의 인 9시에 지금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6층에 그러니까 이 지금 빨간 거는 이제 빨간 표시, 요 표시는 인에 연결하는 겁니다. 6층 벨 2선, 5층 벨 2선, 4층 표시등 이거는 이제 전층에 기록 확인 표시 등이 동일하죠. 그러면 이렇게 인이 4개, 1, 2, 3, 4, 4개를 연결하고 9시에는 6층 감지기, 5층 감지기, 4층 감지기 또는 또 6층의 누름 버튼, 5층, 4층 누름 버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P형하고 다르게 감지기와 벨선이 동일한 단자대로 해서 수신기로 가지만 이는 R형이니까 중계기에 각각 감지기가 작동, 6층 감지기가 작동되었다, 6층 누름 버튼이 작동되었다. 각각의 신호를 수신기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각각 연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요 구역을 그 중계기에 결선한 내용이죠. 3층, 2층, 1층. 3층, 2층, 1층을 각각 벨 감지기, 누름 버튼, 그리고 펌프 기동 확인 표시 등은 건물 전체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집합형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R형 계통도를 한 번 더, 이게 한 번 더 설명드렸죠. 응답램프 표시 등은 중계기를 통해 신호 전달할 내용이 없는 부품이라 P형처럼 발신기, 수신기로 직접 연결을 합니다. 그럼 직접 연결하는 내용이, 이건 이제 앞에 그림을 도시기호로 표현한 것이요. 도시기호에 더 익숙돼야 됩니다. 그 설계 도면이나 시험 문제나 또는 다른 모든 강의에서 도시기호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국식선이 이게 발신기 발시지 않죠. 그입니다. 응답램프 표시 등 시선입니다. 그리고 중계기라는 빨간 선의 2번 선은 이 신호전송선과 그리고 중계기 전원선 이 4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지기 선이니까 이건 자탐이니까 1회로죠. 2선이 갔어, 2선이 되돌아가서 여기 종단장을 설치하죠. 그러니까 각각 4선씩 설계가 됩니다. 송배전식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산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이 왔다가 2선이 되돌아가서 또 종단장을 설치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4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계기도 저측에는 이제 2개의 타임을 실었지만은 조금 더 모양이 틀린 것도 있지만은 다 이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입출력을 연결은 이게 이제 1번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는 중계기도 있고 1, 2에 대해서 공통선을 또 하나, 3, 4에 대해서 공통선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연결하는 중계기도 있고 입력이 4개죠. 입력이 1, 2, 3, 4, 4개의 부품을 연결할 수 있죠. 출력도 1, 2, 3, 4, 4개의 부품을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중계기를 포 중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그림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죠. 자, 이 감지기 2부 상세히 설명을 한 페이지입니다. 이 감지기는 자 보십시오. 계단 감지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와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에 되돌아와서 종단장을 쓰죠. 종단장을
그 설치 및 사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발신기 그 단자대에 설치하는 거죠. 종단장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종단장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 체크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위치에 여기 끝에 이렇게 종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이런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번거롭지만 선을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내선이죠. 이 그림이 이겁니다. 계산 감지기 한 개를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되돌아와서 종단장을 설치했죠. 그리고 세 개의 감지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서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되돌아와서 종단장을 설치했죠. 그러면 이 내선이죠. 설계 도면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요걸 이제 내선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설계 도면상에 여기 이제 그 약속된 표기 방법이죠. 자, 두 개의 경계구역일 때는 좀 전에 감지기는 설명을 드렸고 3번도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중계기를 통하지 않는 부품인 응답램프와 표시등은 이렇게 발신기, 수신기로 직접 연결이 되고, 그리고 4번은 발신기의 부품이 중계기와 인아웃에 연결되고 중계기와 중계기 이 녹색선은 이제 신호 전송선과 중계기 신호선과 그러니까 통신선과 중계기 전원선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습니다. 신호 전송선과 중계기 전원선이 그러니까 이 중계기가 아무리 많아도 50개, 100개, 1000개라도 신호전송선을 통해서 중계기는 신호전송선에 다 연결이 되고 각각의 중계기 중에도 입력 1, 2, 3, 4 각각의 신호들이 각각의 별도의 신호가 신호전송선을 통해서 중계기에 전달되니까 수신기에서는 그 각각의 신호를 알아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동일한 중계기지만은 그 옆의 중계기라도 여기 이제 중계기에 그 조정하는 이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5번 중계기면서 5번 중계기 신호다 하는 걸 이제 수신기에 전달을 하도록 다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전송선은 이런 제품도 있고 또 다른 케이블의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또 현장에 보니까 또 다른 케이블도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이제 74페이지 해설을 또 한 번 더 복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발신기. 자, 이게 이제 표시등이죠. 표시등은 연결해서 이렇게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다음 발신기로 내려가죠. 또 응답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응답램프 바로 이제 발신기로 내려 이 중계기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중계기에 연결하는 걸 한번 보면은 자 감지기 경종부터 위에서부터 볼까요? 경종이 녹색 청색선이죠. 경종 자 아웃에 연결했죠. 경종의 마이너스 빨간 선이 여기 연결했죠. 그러니까 여기 아웃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는 중계기입니다. 그리고 감지기 이 청색선이 인투에 연결했죠. 그리고 감지기의 마이너스 선 빨간 선이 인투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발신기의 누름 버튼 선입니다. 발신기의 누름 버튼 선 이 단자가 그렇게
감지기의 평면도를 지금 이제 실물을 가지고 그랬지만은 실제 도면상에는 이렇게 자동식 감지기 이래가지고 선을 두 선이면은 두 개의 사선을 긋죠. 네 선이면은 네 개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는 그 실의 감지기 1회로, 복도의 감지기, 연기 감지기를 1회로 해서 종단장을 각각 설치했죠. 비행은 이렇게 발신기를 이렇게 문을 열면은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이렇게 단자대랍니다. 수신기도 선을 연결하는 걸 수신기의 단자대, 이렇게 연결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기본선은 6선인데 회로선이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7선입니다. 우리가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나 TV고 전자제품에 저항이 수없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그 감지 회로의 끝에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종단, 한문의 용어죠. 마지막 끝에 설치하는 저항이라고 종단저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감지기 또는 감시하는 부품의 선에 감시 전류를 보내어 수신기에 되도록는 감시 전류의 값을 보고 단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부품이 종단저항입니다. 그리고 R형은 이제 P형을 보게 되면 R형은 보겠습니다. R형도 마찬가지 이 단자대까지는 P형처럼 동일하죠. 감지선이 되도록 와서 종단장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발신기 중에 이 까만색 이 선은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수신기로 연결되는 표시등, 응답선, 공통선, 이 세 선이죠. 그리고 이 황색 선은 이제 발신기에서 각각의 부품이 중계기로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중계기는 좋습니다. 이내는 실내의 감지기 인이 하나 연결되고 복도의 감지기가 연결되죠. 그리고 발신기 누름 스위치 버튼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중계기 인에 연결되죠. 그리고 아웃셋는 경종 벨이 연결이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복도 감지기, 실의 감지기, 경종, 누름 버튼 이렇게 4개의 부품이 있으면은 이제 복도 감지기, 실의 감지기, 누름 버튼은 인에 연결되고 경종은 아웃에 연결되죠. 그럼 인과 아웃에 연결하는 부품의 구별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수신기에 전달되어야 되는 작동의 전달되어야 하는 부품은 인에 연결하고, 수신기에서 불이 났다든지 어떻게 신호를 받고 2차적으로 현장의 부품을 작동시켜야 되는 부품들은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신호를 현장의 부품을 전달돼야 되는 부품은 아웃에 연결합니다. 경종이 울리게 하고 시각경보기가 작동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가스 설비면은 기동 용기 함에 말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압력 스위치가 있죠.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신기에서 신호를 보내가 솔레노이드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을 아웃이 연결하죠. 그리고 소화약체 가스가 나가면서 압력 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은 작동이 되니까 인에 연결하죠. 그러니까 아주 인과 아웃은 구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 지금 아주 초창기에 지금 R형의 시험 문제, 기사나 관리사고 기술고 시험 문제에서 아주 출제자들이 아주 익숙하지 않아서 기껏 이제 인과 아웃의 구별하는 부품을 선은 구별하는 내용을 이제 출제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몇 년 지나면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이제 더 그 심도 있는 문제를 물을 수 있겠죠. 지금 아주 이제 지금도 P형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는 지금 대부분 아령을, 소형 건물도 지금 뭐 우리가 그 소방시설의 그 아령 수신기는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100분의 1000분의 1의 기능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기능이죠. 몇 개의 부품의 신호를 받고 몇 개의 부품의 신호를 현장으로 작동시키는 아주 초보적인 수신기인데, 그 예전에는 가격이 비쌌지만 지금은 이제 가격이 아주 싸고, 아주 비용보다 가격이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령을 당연히 하겠죠. 자, 다음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발신기에서 감지기, 자, 지금 표현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돌아왔죠. 여기서 종단장을 설치합니다. 그럼 이 두 선입니다. 두 선이죠. 여기는 네 선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네 선입니다. 5, 6, 7은 이 두 선이죠. 그리고 여기도 두 선이고, 네 선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와서 동일하게 되돌아갔으니까 네 선, 네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선이 6선이라 했죠. 여기 이제 옥내 소화전 담이 없잖아요. 그런 펌프 기동 표시된 게 없습니다. 6선이고, 여기는 이제 회로선이 하나 추가되는 거 7선 되는 거죠. 자, 겨울 가닥수. 자, 1, 2, 1은 이제 7, 6, 3, 4. 아닙니다. 3은 6선이죠. 6선이고, 8. 감지기. 지금 시간이 이 구체에 설명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책에 이제 상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감지기선의 굵기는 1.5 평방미리입니다. 그 밖의 직류중계할 소방시설은 2.5 평방미리미터를 사용합니다.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전선의 종류, 그리고 전선 구리선의 단면적, 전선을 피고겠고, 여기 이제 구리의 전선이 있죠. 구리 면적이 1.5 평방미리입니다. 이 선의 가닥 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송매전식, 이도 아주 한문이고, 일본말이 이제 한문이죠. 한문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우리 국어 순화를 하지 않고 바로 용어를 붙인 거죠. 송, 보내다, 배, 받다, 보내다, 받답니다. 한문이 아들 배자입니다. 송배전식.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발신기 여기에 출발해서 여기 이 선입니다. 감지기로 전류를 보내고 받고 다시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그러니까 계속 끊김이 없이 연결을 해서 종단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신기에서 이 회로의 선이 끊어지는지 도통시험도 한문이고 일본에서 가지고 온 용어죠. 길도자입니다. 통. 그러니까 길이 원활히 통하고 있는지. 길이라는 건 선입니다. 그죠? 선 테스트, 선 시험, 선 테스트 하면 될 건데 도통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단장의 기능은 뭐냐면은 수신기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류를 빨간 선으로 전류를 보내봅니다. 보내면 이제 잘 가죠. 근데 끊어졌다. 그럼 더 이상 가지 않죠. 전류가 없으면 단선이죠. 근데 전류를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에서 보냈습니다. 아주 선이 끊김없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여기서 종난장을 통해서 이제 미세한 전류의 일부를 흘러갈 수 있는 게 저항입니다. 미세한 일부의 전류를 흘러서 다시 여기 되돌아오는 전류가 24V의 전류를 보냈는데 되돌아오는 7V다. 그러니까 얼마의 볼트가 되돌아왔을 때는 정상이고 아주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는 단선입니다. 단선 또는 합선입니다. 아주 안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그 되돌아온 전류가 아주 미세하게 1 또는 2V일 때다. 그러면은 종단장이 문제다. 종단장을 다시 교체하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단장은 이 전류를 보내서 종단장을 거쳐서 다시 이 정식선으로 되돌아온 전류의 값을 보고 이 선이 끊기는지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그 하나의 부품이죠. 자, 여기도 이 송배전식으로 연결하라는 기사의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답이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답이 아니고 여기로 해가지고 가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은 되돌아도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을 했죠. 되돌아올 때는 이 점선으로, 점선은 이 감지기를 거치지 않죠. 점선은 여기서는 이제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감지기를 연결하죠. 여기서도 감지기를 거치지 않고 전선관을 통해서만 이렇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 R에 대해서도 방법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동화제 탐지 설비니까 이 감지기도 감지기 헤리 끝에는 종단장을 설치하고 P형이나 R형 다 종단장을 설치를 해야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계기를 통하지 않는 표시등과 응답램프는 자, 표시등 플러스 마이너스 2선 그리고 응답램프를 플러스 선 그 응답램프의 공통선이 쓰죠. 이 세선은 P형처럼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수신기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위층의 응답선과 표시등선이 같이 안경 단자돼서 또 연결해 내려갑니다. 각각의 경계구역이 별도로 수신기에 가지 않고 동일한 선으로 같이 공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감지기는 인, 발신기 누른 버튼은 인, 경종 벨은 아웃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네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5강은 87에서 103쪽으로 이제 자동화제 탐지 설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